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2021년도, 이제 2020년도도 어제 멘트 해드렸지만 달력 한 장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021년도 이제 달력 12장이 다시 또 다가오기 때문에 12종목을 보기는 좀 어렵고, 미리 찜할 만한 IT 중소형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핫한 기업이 앞에 했으니까 공부하는 기업으로. 근데 또 여기도 뭐 핫할 수 있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 몇 가지 종목들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기업부터 보죠. 유니테스트 볼까요? 네,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IT 반도체 종목입니다. 예, 유니테스트는 제목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테스트 업체입니다. 네. 테스트 장비 업체죠. 유니퀘스트가 있고 유니테스트가 있고. 네네. 그렇죠? 유니퀘스트는 아니고 오늘은 유니테스트. 예. 종종 헷갈릴 수도 있죠. 오스템하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맞아요. 다르듯이. 예. 네. 유니테스트는 테스트 장비 업체고요.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 업체고 고객은 거의 그 매출의 핵심 매출의 60% 가까이가 현재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향. 네네,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핵심이고 그 비슷한 또 경쟁사인 나냐 대만의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 하이닉스 중심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이 테스트라는 업체에서 반도체 사이클하고 관련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신사업 태양 전지에 관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 사업, 신사업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태양전지, 태양광 쪽하고 사실 뭐 용어들이 좀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저도 유사하잖아요. 반도체 네네네. 제조 공정하고 네네, 태양전지 그렇죠. 셀 쪽하고. 실리콘이라는 그 핵심 소재는 비슷한데 그죠, 웨이퍼도. 순도가 다르죠. 순도가 아주 고순도, 흔히 얘기했을 때 99.9999, 9개, 12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반도체고 반도체 쪽. 그보다 낮은 것이 이제 우리가 태양전지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태양전지는 약간 실리콘 베이스인데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반도체 장비, 뭐 테스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영역을 확대할 때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니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 태양광하고 또 어떤 네, 이럴까봐 그렇죠.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그리고 그런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유니테스트가 원래 이 관련돼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한 2, 3개월 전에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말고 새롭게 좀 부각이 된 거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좀 선반영하는 좀 분위기가 약간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가 핵심인 테스트 업체고 오늘 어저께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많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 찾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데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은 뭐 유니테스트 말고도 네. 다 대략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하고 태양광은 태양전지는 아까 실리콘 베이스에서 네. 그 이제 셀을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 태양광을 우리 그 루프에 설치하는 건 태양광 설치 사업 따로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네, 네. 패널을 모듈화해서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 유니테스트가 원래 매출에서 한 20% 정도 하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테스트 업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9월 달 이후부터 한국전력하고 MOU를 맺은 것이 결정적으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태양전지 신사업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니테스트. 사실 그 주가가 그래서 릴레이팅, 다시 재평가를 받거나 핫한 아이템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용어는 어렵습니다. 저도 매번 발음할 때마다 힘든데 페로브스카이트. 네네네. 줄 이름하고 좀 유사해가지고 이게.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개념을 잡지 마시고 네. 그 태양전지 실리콘 베이스의 현재 태양전지인데 그 원재료가 그 바뀌는 거죠. 네. 아직 안 바뀌었고요. 이게 뭐 2년 뒤에 될지 3년 뒤에 정확히 몰라요. 근데 기술은 개발이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실리콘 베이스된 태양 전지만큼의 효율과 여러 가지 단점을 완벽히 고치면은 네. 향후 빠르면 3년, 2년 내에 우리 그 유니테스트 같은 업체한테 지금 갖고 있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8월 26일인데 네. 8월 말에 한국전력하고 유니테스트하고 이 관련되는 MOU 체결된 것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요거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실리콘이 아니고 폴리실리콘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실리콘의 방식이 폴리라는 개념인데 원가가 이론적으로는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소재예요. 그 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름 자체는 러시아의 무슨 광물학자 이름에서 땄다고 합니다. 그게 좀 발음이 어렵군요. 네, 그게 원래 러시아 계통의 발음이에요. 원가가 굉장히 낮은데 여태까지는 이거를 원칙하는데 이게 실리콘이 제대로 이제 태양열을 제대로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변환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폴리실리콘이 해봤자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는 빛이 20%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안 떨어지면은 이제 원가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수십 년 정도 있었는데 뭐 10%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 작년, 재작년 사이에 이 변환율이 14%, 15%,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하고 이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변환율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거를 좀 태양 전지는 결국은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그말 때가 아니고 큰 규모로 했을 때도 이런 변환 효율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변환 효율을 높일 때 대형화하는데 유닛 테스트가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목표는 3년 내에 상용합니다. 3년 그러니까 내. 21년, 22, 23년 아마 23년 하반기 정도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그렇지 전기차도 그렇고 희망이 있을 때는 3, 4년 앞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이 앞당겨졌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되면은 아마 2024년부터는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유닛 테스트 매출의 많게는 20%. 20%. 예. 근데 만약에 10%, 20% 되면은 이익률로서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익률이. 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평가 가치를 얼마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태양광 패널은 지붕 위에다가 보통 그렇죠.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공간 면적을 차지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얇은 유리 창호형이라서 유리에다 이제 이거를 붙이는 네, 뭐 형태가 그것도 되잖아요. 있는 거죠. 네. 지금 유리 창호형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유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루프스탑 있잖아요. 그렇죠, 루프탑. 거기 이제 문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루프. 예. 그리고 자동차가 또 면적이 위에서 일부분만 아니고 앞뒤 뒤에까지 열면 이게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실리콘 베이스 태양 전지는 구부러지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택이 가능하겠죠. 아마 네. 4, 5년 뒤에는 아마 이 페로브스카이트로 장착하는 데가 생길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상용화 시도하겠죠. 이 근데 관련되는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태양 전지가 두 군데밖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안 해요. 우리 유니 테스트가 갖고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한국전력하고 파나소닉이 하고 있습니다. 패나소닉. 이 둘이 이제 변환 효율이 15%다 17%다 이게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갭이 크고. 네. 그래서 아마 초기 first mover advantage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비록 4년 정도 뒤에나 나올 수 있는 빠르면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주가가 2만 원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뭐 열에 좀 약하고 네네. 습기에 약하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걸 코팅하기 위한 기술들이 반도체 공정에 이제 우리 증착 공정에도 코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연관성이 있다 이건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유니테스의 검사 장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영업 손실이 좀 났는데 언제쯤 실적은 정상화 좀 될까요? 3분기는 영업 실적이 적자가 났죠. 잘하면 BEP다라는데 뭐 큰 차이는 의미가 없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에는 미뤄진 것이 4분기 다 나옵니다. 4분기는 뭐 4분기만 또 완전 정상이에요. 매출 한 700억 이상, 네. OP 마진 20% 이상이니까 뭐 상당히 한 거죠. 아울러 내년도 매출도 한 2,500억에서 잘하면 3,000억, 2,000억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으니 지금 4분기만 따지면 내년도 매출 평균치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그렇죠. 긍정적인 걸 다 반영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아마 이 회사가 3,000억, 2,800억의 영업이 25%나 달성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한 23,000원 정도, 22,000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2년 전하고 비슷한 숫자가 내년에 기대된다면은 이론적으로 22,000~23,00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페로브스카이트의 기대가 완전히 이게 사기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당연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기업으로 또 다양한 기업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떤 기업 또 볼까요? 네, 사이맥스인데요. 사이맥스. 반도체 장비인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입니다. 요번에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의 80% 90%예요. 하이닉스는 미미하고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빨리 서두른다라고 하면은 작은 종목 중에서 리스크는 있지만은 탄력이 좋은 주식은 진짜 스몰 캡인 사이맥스도 보실만 하고 그렇죠. 이미 주가에서 좀 반영이 조금 된 측면이 있는 게 제가 뭐 리포트 쓰고 그렇죠. 그전에 NDR도 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어떤 장비냐 테스트 장비는 아니고 반도체는 웨이퍼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아가지 뭐 증착 뭐 해가지고 나중에 칩으로 만드는데 그렇죠. 웨이퍼를 이동할 때 이게 우리 일반적인 대기 상태도 있고 진공 상태 있잖아요. 맞아요. 그 웨이퍼 이송 장치 업체 중에서 한국에 좀 그런 거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이송 장치고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거고 사실은 삼성전자 바로 공급하지 않고 네. 원익이라든지 뭐 세메스라든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액처 장비, 식각 장비 이런 회사들의 장비에 같이 턴키로 판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들 중간에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종 고객이고 아까 원익, 세메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잘 팔리냐는 것도 우리 회사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높다. 진입 장벽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데리고 들어가는 그렇죠. 공정 적합화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고 한번 바꿔버릴 수도 없잖아. 한 번 들어가면 이게 한 2, 3년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죠. 한 세대 지나갈 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았을 때 내년도 되겠다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거의 픽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 아침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얘기도 뭐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됐는데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 비용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주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그 장비 업체들이 다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공정상의 문제들, 그 로스율,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한 네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뭘 선택한 게 있나요, 사이맥스? 이젠 우리가 웨이퍼 이송 장치라 했잖아요. 이송이란 말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핵심이 로봇. 로봇. 공정에서 네. 그 이송하고 뭐 할 때 로봇 암이나 예.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기술 내재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원익이나 세메스라든지 아까 뭐 어플라이드 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공정 장비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그 로봇을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그다지 신경 많이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것의 수혜가 우리 사이맥스가 갖고 있는데 네. 이른바 로봇 내재화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네. 정확히 뭐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기 어려운데 국내 또 다른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피사라고. 네. 여기를 통해 삼성전자의 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 12월 달 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건데 내년도 하반기, 내년 실제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고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내재화가 되면은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아마 내년은 잘 몰라도 내후년부터는 네. 마진이 이미 마진이 적지 않거든 15% 되니까 마진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일부 장비 업체하고만 파트너 P사를 했지만은 네. 여러 유수 업체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하고도 같이 해가 삼성으로 들어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기술에 대한 성능이 아마 추적으로는 내년 말 내후년에 나올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실적 추이라든지 주가 전망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근데 3분기가 잘 나왔어요. 3Q가? 네, 잘 나온 게 3분기 나빴는데. 근데 이제 그 4분기는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회복이 돼. 지금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가 실제 임팩트를 이렇게 오더를 받는 거, shipping하고 인식되는 게 12월 달에 어떻게 달라지지만 설사 4분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1분기를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4분기, 1분기 통틀어서 하면은 연말하고 1분기는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얘기하면 사이클 업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상반기가 상당히 강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모멘텀적이라면은 삼성 반도체가 투자했을 때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 이런 작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불확실하고 볼 수 있고 불확실하면은 밸류에이션상 보면은 제 목표 주가가 2만 제가 정확히 2만 몇천 원인데 2만 원 돌파는 래퍼들 워낙 많이 쓰시니까 예, 예. 네, 타켓 프라이스가 좀 헷갈릴 때가 예, 있어요. 2만 원 초반 정도는 내년도 초반까지의 그 모멘텀을 둔 정도까지만 일단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돌파는 뭐 그렇게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이 공정상의 이제 장비 업체들 시간이 다 돼갖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개 기업 들었습니다. 유니테스트와 사이맥스. 사이맥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